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픽 전문 강사 헤일리 킴이라고 하고요. 우리 직장인 오픽 3급 과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인데요. 오픽 3급이 뭐냐면요. IM 1, 2 이 목표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예요. IM 1, 2가 뭔지도 이따가 바로 볼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직장인 오픽이거든요. 학생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영업 그리고 고객 상담 이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맞춤 특화가 되어 있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고요. 오늘 오픽이 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픽 이게 뭘까요? Oral Proficiency Interview 그리고 Computer라는 부제가 있어요. Oral 말하는 거고요. Proficiency 유창하게 말하는 거, 말하기 유창성을 인터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인터뷰 형식인데 컴퓨터로 보는 겁니다. 컴퓨터. 개인 맞춤형이라는 말이 오픽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오픽은요. 시험 응시자들 한 명 한 명 다 문제가 달라요. 그래서 오늘 몇 월 며칠자 문제 뭐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자기가 다 다른 문제를 받을 테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자, 이거 두 가지 특징 때문에 그래요. 오픽 시험의 특징입니다. 설문조사, 자가 난이도 선택, background survey라는 게 있어요. 배경 설문조사를 하는 거죠. 자기의 상황을 미리 알려줄 수 있어요. 오픽한테 체크를 함으로써. 그리고 self-assessment, 자기 스스로 자기의 난이도를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고급이 아니라는 거, 내가 초급이 아니라는 거, 이 정도는 알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를 평가하다, assess하다. 그래서 내가 나에 맞는 문제를 주세요라고 체크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설문조사 자세히 볼게요. 일단 신분, 학생인지 직장인인지 아니 내가 직장인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학생 얘기를 막 물어보면 조금 당황스럽잖아요. 나에 대해서 미리 알고 인터뷰를 시작하자라는 거. 그리고 가족과 함께 산다라고 했는데 혼자 사는 것에 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뭐 이러는 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나 가족과 함께 사는 거 미리 말해줬기 때문에 절대 그럴 리 없다라는 거. 그리고 취미 주제 12가지나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12가지 이상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왜 선택을 해야 되냐면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를 꼭 물어볼 거예요. 적어도 한 가지를. 그러니까 12가지 이상 선택하라고 했지만 12가지를 딱 맞춰서 선택해 주는 게 좋겠죠. 준비할 거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설문조사 여러분 시험 보게 되면 볼 화면인데요. 처음에는 신분과 거주지에 관련해서 이렇게 세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이게 어떤 인터페이스입니다. 여기 보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어떤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냐는 등 누구랑 같이 사냐는 등 이런 게 초이스가 막 있어요. 선택하면 돼요. 그 다음에 취미, 여가, 운동, 휴가 다 비슷하지만 이런 취미 주제 관련해서 반드시 12개 항목 이상이긴 하죠. 이상 의무로 선택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이것저것 보면은요. 뭐 영화 보기도 있고요. 캠핑하기 그리고 시험 대비 과정 수강하기 이런 걸 취미로 하는 사람도 있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긴 한데요. 정말 많은 초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음악 감상, 악기 연주, 야구, 크리켓 저런 거 절대 설명할 수 없죠, 여러분. 한국말로도 저는 크리켓 설명 못 하거든요. 이런 어떤 초이스가 있는데 영어로 어떤 걸 내가 정말 완벽하게 유창하게 준비하고 실제로 발화를 할 수가 있을까, 그 시험에서. 그런 그 기준으로 우리가 12개를 미리 선택을 해놨고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오시면 돼요. 조깅 같은 거 좋죠. 아이스케이팅 저런 거는 정말 하지도 않지만 전혀 초이스가 아닙니다. 가끔씩 남자분들이 뭐 태권도나 축구 같은 거 선택을 한다라고 들었어요. 오픽 그런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리고 출장, 국내 출장, 여행 이런 것들, 여행 쪽에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초이스가 있는데 11개 선택하면 넘어가질 않아요. 남들 막 시험 보는데 나 혼자 시험 못 보고 있거든요. 12개 이상을 선택해줘야 되고 13개 아니고 12개만 저랑 같이 선택을 할 거예요. 오케이, 자, 두 번째 특징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가 난이도를 그럼 어떻게 선택할까? 6가지 초이스가 있고요. 그 샘플 답변을 실제 시험장에서 들어보고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뭐 미리 들어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6가지 초이스가 있는데 앞에 1, 2, 3, 4, 5, 6 번호는 없지만
아래로 내려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가장 첫 번째 걸 선택하면 너무 쉬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들이 녹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들어보면 10단어 이하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well, I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는 아니니까 우리는 3급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난이도 3 아니면 4 단계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3을 선택하든 4를 선택하든 거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냥 뭐 조금이라도 조금 더 어려워지고 싶으면 4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대신 그만큼 점수를 받을 확률도 조금 높으니까 높은 점수를 받을 확률도 so 여러분들은 그냥 3 아니면 4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픽 시험 레벨 한번 볼까요? Advanced, Intermediate, 그리고 Novice. 그 고급, 중급, 초급 이렇게 있는데 보면 고급만 빼고 이 Intermediate level 중급에는 High, Mid, Low 그리고 얘도 High, Mid, Low가 있어요. 중급에서도 조금 더 고급, 중급에서도 중급, 그리고 중급에서도 초급이 있다라는 거. 초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초급은 여러분 전혀 목표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망한 점수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목표로 할 만한 점수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intermediate, IH가 이거예요. intermediate high. intermediate high랑요. intermediate mid에서 1, 2, 3가 있는데 이 3은 얘네 두 개는 좀 높은 점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intermediate mid에서도 1, 2 등급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예요. intermediate low는 우리 목표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1 또는 2 mid에서 오케이. 자, 이게 인터페이스입니다. 실제 시험 화면이 시작되면 이제 시험이 시작되면 이제 바로 이 화면을 계속 보고 있을 거예요. 문항수가 12개 또는 15개라고 되어 있는데 난이도마다 문항수도 다르거든요. 질문 청취는 2번 가능합니다. 그리고 답변을 자동적으로 녹음이 된 다음에 그때부터 여러분 시험 시간이 총 몇 분이냐면 40분이요. 실제 그 시험 시간은 40분 주어지는 거는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서 조절하면 돼요. 자, 이 질문 청취라는 말 보셔서 알겠지만 오픽은 LC 일단 문제로 시험입니다. LC로 문제를 제공받는 거예요. 먼저 포인트별로 볼게요. 1번 포인트는 여러분이 15가지의 문제를 받게 되거든요. 우리 난이도 3, 4 선택하면 그러면 내가 뭘 보고 있는지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시간도 나와 있어요. 잘 보이세요? 40분 이렇게 써 있지만 내가 알아서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만에 끝나고 집에 가셔도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replay 버튼인데 여러분이 질문을 LC로 듣잖아요. 컴퓨터에서. 그런데 안 들렸거나 아니면 준비 시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들어볼 수가 있어요. 5초 뒤에 다시 replay 버튼을 누르면 단 한 번 더 청취 가능한데 무조건 다시 한번 눌러서 준비 시간을 벌어 놓는 게 좋아요. 아니면 혹시라도 조금 헷갈렸으면 다시 집중해서 들어봐야 되니까 15문제 네 다 자기소개만 빼고 첫 번째 문제가 자기소개인데요. 이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질문을 다시 듣는 거를 추천을 강력하게 합니다. 그리고 recording 버튼이 이렇게 갑자기 뜨면 녹음이 되고 있구나. 근데 마지막 4번에 이게 무슨 소리냐면 Time for a new question 이라고 오픽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라면서 깜빡깜빡 거릴 거예요. 약간 압박을 주는 거죠.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신경 쓰면서 바로 next 버튼 누를 필요는 없지만 내가 너무 말을 길게 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도의 경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말을 끝났으면은 내가 알아서 next 버튼 누르는 거예요. 왜 우리 다른 시험들은 딱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오픽은 그게 아니에요. 개인 맞춤형 또 다른 포인트가 되겠어요. 내가 맘대로 next, 이쯤 된 것 같아? next 이러다 보면 15문제가 끝나고 어떤 사람은 30분, 어떤 사람은 25분, 35분 이런 식으로 알아서 조절하는 시험입니다. 이 여자는 우리의 면접관이에요. 우리의 interviewer, Ava라는 여자입니다. Ava. 얘가 우리에게 15가지 질문을 할 거예요. 애니메이션이 입이 뻥긋뻥긋 움직입니다. 재밌는 시험이에요. 자, 강의 특징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오픽 특징도 좀 자세히 볼 거예요, 더. IM 1, 2를 위한 그 자가 난이도 3, 4단계의 맞춤 특화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 2나 5, 6을 선택하면 완전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 오리엔테이션을 완전 다 뒤바꿔야 돼요. 그 정도로 난이도 선택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3, 4단계에 맞추어서 강의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잠깐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자기소개예요. 늘. 이건 난이도 상관이 없어요. 첫 번째는 100% 나옵니다. 100%.
유일한 100% 문제인데요. 두 번째 문제부터는 3콤보, 이렇게 콤보 문제로 구성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다 회사원이라고 클릭을 할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회사에 관련해서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미 회사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회사에 관련해서 단 한 문제만 절대 물어보지 않아요, 오픽은. 세 문제나 연달아 물어봅니다. 점점 문제가 진행될수록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을 물어보게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영화 관람을 내가 좋아한다는 걸 클릭을 했을 경우에 우리 클릭할 건데 이 영화 관람이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걸렸을 경우에는 또 영화가 3개가 연달아 나온다라는 거. 그런 다음엔 난이도 재조정을 할까 말까 뭐 물어보는데 그냥 뭐 3 선택하신 분들은 3 계속 이어서 가시는 게 좋고 4 선택했으면 4로 가도 4로 가는 게 좋아요. 난이도 재조정은 별로 의미가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돌발 문제가 여러분 나올 수가 있거든요. 호텔 이런 건 전혀 설문조사에서 선택할 기회도 주지 않았던 그런 어떤 토픽인데 갑자기 걸려가지고는 뭐 호텔에 대해서 이것저것 3개를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뭐 호텔을 자주 가냐는 등, 호텔에서는 사람들이 보통 뭐를 하거나 뭐를 볼 수 있냐는 등 뭐 등등 호텔에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가 3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갈수록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겠죠. 뭐 호텔에서 약간 문제를 겪은 적이 있는지 뭐 등등등. 그 다음에 이제 11번부터 15번까지 문제 15개라고 했죠. 난이도 3, 4단계일 경우에 그때는 마지막 이 5 문제는요.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롤플레이입니다. 갑자기 11번에 나의 취미 주제 같은 게 뭐 걸리지 않고요. 늘 롤플레이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역할극? 이게 뭐야? 영화표를 예매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을 줄 테니까 뭐 영화표를 한번 예매해보세요. 등등등등 이렇게 3가지 롤플레이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마지막 2 문제도 롤플레이긴 한데 다른 주제의 다른 유형의 롤플레이입니다. 자세히 좀 나중에 보겠지만 면접관 롤플레이는 면접관, 아까 누구였죠? 그 여자 에이바한테 내가 역으로 질문을 하는 형태의 롤플레이요. 이따가 문제를 좀 더 자세히 보면 될 거고 여러분은 지금까지는 이런저런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구나, 롤플레이라는 게 있구나 이 정도만 사실 느끼셔도 돼요, 오늘은. 그리고 거주지라는 뭐 어떤 새로운 토픽이 나오면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면접관인 내가 사는 나의 동네에 대해서 뭐 나에게 물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롤플레이가 이 2가지만 나오는 거 있죠. 이 콤보 얘가 훨씬 쉽습니다. 난이도 3콤보가 아주 많이 높아요. 오케이. 자, 강의 특징 2번째를 보면은요. 우리 문제 그 커리큘럼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최근 2년 동안 가장 많이 나왔던 빈출 문제만을 엄선을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빈출 문제도 그 AL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과 우리 IM 1, 2를 목표로 하는 사람 다르겠죠. IM 1, 2의 공략에 딱 맞춰져 있어요. 설문 주제는요. 음악 감상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음악 감상을 많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많이 나온 거예요. 그건 그렇지만 우리도 이걸 선택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더 많이 나올 확률이 높아 보이니까 준비를 확실하게 해놓을 거고요. 그리고 돌발 주제, 아까 전에 뭐 호텔 이런 것도 나왔지만은 어학원이라는 주제가 가장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최다 횟수입니다. 어학원, 여러분 저랑 같이 준비를 할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롤플레이 3콤보는 MP3 플레이어라는 주제가 가장 많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선택한 적도 없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많이 나왔다면 정말 많이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준비를 해야 돼요. 롤플레이 2콤보 여행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이 나온 것들만 제가 다루고 플러스 조금 어려운 거, 여러분들이 혼자 하기 어려운 것들 다 우리 20강에서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20강 그래서 그 커리큘럼 한번 보겠습니다. 포인트들은 이런 거예요. 직장인이 가장 선호하는 설문 주제,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할 만한 거. 그리고 직장인들에게 보통 많이 나오는 주제들, 빈출, 최다 빈출. 그리고 최근 2년간 돌발이라든지 그런 거는 직장인 학생은 많이 크게 상관없거든요. 가장 많이 나왔던 최다 문제들만을 모아놨어요. 한번 볼게요, 잠깐. 먼저 첫 번째, 이 2번째는 과정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오픽 문제. 그 다음에 3강부터 나머지 내내 다 스크립트를 직접 보면서 우리 영어 연습을 다 해야 되는데요. 우리 회사 이런 건 학생들한테 절대 나오지 않죠. 설문조사 같은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좋아할 만한 뭐 술집 가기 이런 것들, 공원 가기 쉽고 이런 것들. 그리고 해외 출장 이런 것들도 학생들은 선택도 하지 않겠지만 나오지도 않단 말이에요.
신제품 및 서비스 이게 뭐예요? 이런 걸로 롤플레이를 시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전혀 유형도 잘 모르지만 어떤 주제만 잠깐만 보시면 돼요. 어학원 가장 많이 나왔던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다뤄드릴게요. 오케이. 바로 한번 넘어가서 이번엔 그 출제 문제를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가 난이도 3, 4를 선택하면 15개가 나와요. 이것들이 어디서 나온다고 했죠? 일단 자기소개는 문제 몇 번이라고 했죠? Question 1입니다. 무조건 나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회사원이라고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나오든지 가족과 함께 산다고 했으면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나오든지 등등 나올 수가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취미 주제, 이 서베이에서 12개 선택한 거 있죠. 여기 중에서 반드시 한 가지는 나와요. 안 그러면 정말 너무 섭섭합니다. 그리고 3가지까지 나올 수 있는데 다양한 유형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어쨌든 무조건 내가 아까 만약에 영화관을 선택했으면 그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돌발 문제도 있죠. 호텔, 어학원, 그리고 롤플레이. 무조건 픽스되어 있는 거. 얘는 퀘스천 1번이 아니고 퀘스천 11번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다 롤플레이입니다. 첫 번째 자기소개 문제가 이렇게 짧아요. Let's start the interview now. 이제 우리 오픽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Tell me something about yourself. 너에 대해서 좀 말해주실래요? 오케이, 이거 LC로 나온다 그랬죠? LC가 약간 멘트가 바뀌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I'd like to know about yourself. 뭐 이런다고 하더라도 뭐야 달라졌나? 그게 아니라 무조건 자기소개예요. 첫 번째 퀘스천은. 그 다음에 이제 3콤보 문제에서요. 만약에 여러분이 신분 거주지 쪽에서 직장인이라고 했는데 그게 당첨됐을 경우에 얘가 이렇게 3문제 내내 직장인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이걸 다 해석하거나 읽지는 못해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하지만 여러분들은 문제가 아까보다는 좀 길어진 것 같지 않나요? 자기소개보다는 간단하진 않죠. 요것들 다 LC로 들으셔야 돼요. 키워드만 사실 들으시면 돼요. 첫 번째는 컴퍼니에 대해서 한번 묘사해 주세요. 당신이 다니는 회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recently, 최근에 했던 어떤 project, 과제, 어떤 보고서, 발표 다 상관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근데 최근? 그러면 과거 시제를 사용해야 되다 보니까 어려워진 거예요. 첫 번째 퀘스천보다 훨씬. 그 다음에 것도 project이긴 한데 첫 번째로 수행했던 거. 기억도 안 나겠지만 어쨌든 약간 언어 실력이 있으면 적당히 지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 얘기를 해줄 수 있어. 그래서 여기 3문제 내내 다 직장인이라는 거. 이번에는 만약에 취미 주제에서 영화 관람이 걸렸다면 얘가 영화 관련해서 3문제를 물어봅니다. What types of movies? 어떤 영화 종류 좋아하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이 보통 영화 갈 때 normally 보통 what do you do? 라는 거죠. 보통 영화 보러 갈 때 뭘 하냐? Before and after going to the movie. 영화 보기 전에는 뭐하고 후엔 뭐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있죠. 문제는 난이도가 무조건 조금씩 늘어갑니다. 마지막에는 무조건 과거 시제가 나와요. The last movie. 여러분이 봤던 가장 마지막으로 봤던 영화, 최근에 봤던 영화. 이런 식이에요. 명절? 돌발이죠. 왜냐하면 명절에 대해서 뭐 선택할 게 뭐가 있어요. 명절에 대해서 말해봐요. Holidays. 그러면 뭐 한국에는 추석이 있고 설날이 있고 뭐 등등등등 이렇게 말하겠지만 갑자기 두 번째에서는 pick one of the holidays. 그리고 activities. 딱 하나만 골라가지고 그날 뭐 하는지 활동들. 마지막 문제는 늘 과거 시제를 여러분은 기대를 하고 있어야 돼요. 100% 나오니까 childhood, 어렸을 때입니다. 어렸을 때 memorable한 holidays. 여러분이 이거를 사실 LC로 듣지만 다 못 들어도 해석이 안 돼도 어떤 키워드만 딱딱딱 들으면 되긴 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절도 나올 수가 있고 이제 롤플레이 3콤보, 2콤보 딱 2개 남았습니다. 길이감이 이 정도, 길어요 좀. 공연 보기. 예를 들어 공연을 보는 게 걸렸을 때 call the ticket office. 아주 심플하게 그냥 티켓 오피스에 전화해서 질문해 보세요. 네가 보고 싶은 공연에 대해서. 그런데 두 번째에서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Unfortunately, problem. 어떤 problem일지는 뭐 각각 다르겠지만 여기서는 뭐 you are ill 이라고 했네요. 아프다고. 공연 보는 날 아프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뭐 친구한테 전화해서 취소를 하라는 등 티켓 오피스 전화해서 취소를 하라는 등 등등등등 항상 문제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보지 않으셔도 뭐 혹시 이런 적 있었냐고 실제 그렇게 갑자기 물어볼 거예요. 혹시 뭐 티켓 있었는데 공연 못 본 적 있었는지 뭐 등등 경험을 묻기도 합니다. 마지막 이제 이 콤보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3콤보보다 쉽다고 했었죠? 영화 보기 걸렸을 경우에 아주 문제도 짧고 간단하네요. What kinds of movies? 이런 건 아까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충분히 물어볼 수 있었던 평범한 문제를 물어보고 나서 이때부터 갑자기 Please ask me, 나한테 질문하세요 하면서 내가 영화 뭐 좋아하는지도 나한테 물어봐. 그럼 여러분이 면접 볼 때 보통 면접관이 질문하고 여러분 대답만 하는 건데 갑자기 내가 알겠습니다 면접관님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뭐 누구랑 영화 보는 거 좋아하세요? 등등 내가 질문을 하게 만들어서 그걸 우리가 롤플레이어가 부르는 거예요. 어떤 역할극이 좀 바뀐 거니까. 오케이, 자 이런 문제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강의의 벌써 마지막이 다 왔는데요. 항상 강의 마지막에는 헤일리의 오픽 꿀팁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주 소중하고 귀한 정보들을 제가 팍팍팍 풀어드릴 건데 자가 난이도 선택에 따른 오픽 레벨 취득의 확률 한번 보겠습니다. 자가 난이도 선택이 뭐였죠? 아까 전에 세 번째, 네 번째 거를 선택하면 돼요. 우리는 그죠? 이걸 선택하면 레벨이 어떻게 변하는지 설문조사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3,000분들, 대학생, 직장인 다 포함하긴 했지만 3,000분들이 옷백 카페, 어학원, 그리고 계열사 출강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어떤 난이도를 선택했고 그리고 나서 어떤 성적을 받았는지를 보니까요.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난이도 3, 4단계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가장 많이 받은 그 레벨이 IM2 그리고 IL 이거는 I에서 Low예요. 즉 intermediate low 약간 조금 우리가 목표로 하지 않는 거 좀 낮은 거 그러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 또 있네요. IM1 우리가 이런 걸 목표로 한다면 난이도 3, 4단계를 선택해야지 이런 걸 목표로 한 사람들이 받는 무난한 점수를 받을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당연히 난이도 5, 6단계는요. 이거 아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IH, IM에서도 우리가 목표로 하지 않는 3 두 개는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AL은 완전 높습니다. 정말 최고. 아까 그 advanced예요. advanced low. So 여러분들은 IM1, 2를 많이 받아간 이 3, 4단계를 선택을 꼭 하셔야 돼요.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3, 4단계 선택하면 IM2, IM1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 아주 큼직큼직하게 보이죠? 그런데 5, 6을 선택하면 그건 어디 갔어요? 안 보이잖아요. 막 IM1, 2 막 이렇게 되게 얼마 안 받아갔어요. IH, IM3, AL 이런 어떤 높은 점수를 많이 받아간 거죠. 이걸 선택해놓고 이걸 받아가는 사람들은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만 사람들이 받아간 거예요. 조그만 숫자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실수로라도 5를 선택하거나 6을 선택하면 다시 보셔야 됩니다. 문제가 너무 어려워지고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 3, 4를 꼭 여러분 선택해 주셔야 된다. 오늘은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 강에서는 아까 봤던 그 combo questions 그런 것들 좀 자세하게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3강부터 20강까지 저랑 같이 완강하면서 우리 IM, 1, 2 같이 정복하기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Good luck and see you next time. Bye!